오늘 포항에서 산불이 났지만 포항시의 헬기 임차 기간이 끝나 다른 지역의 헬기가 뒤늦게 투입됐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본부를 각각의 청으로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심하게 훼손된 경주 읍성 성벽복원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녹음이 짙어지면 산불이 잘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해 산불 조심 기간과 헬기 임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 오지 바로 옆 가파른 산입니다. 새벽 등산객의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산불 발생 10시간이 지날 때까지 잔불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달리 수풀이 무성해도 산불이 번졌고 잘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녹음이 짙어도 요즘은 낙엽층이 워낙 두꺼우니까 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진화에 동원된 헬기는 석 대로 울진과 경남 양산에서 날아온 산림청 헬기 2대와 영천시 임차 헬기 1대였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길게는 산불 발생 2시간 반이 지났어야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대기하던 포항시 임차 헬기는 없었습니다. 임차 기간이 지난 15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도내 19개 시군이 임차한 헬기 10여 대 가운데 포항과 경주, 성주 등 7개 시군은 헬기 임차 기간을 지난 1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정한 시군도 있지만 산림청이 당초 정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올해는 산불 조심 기간을 경북 이북 지역은 15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만큼 산불 위험이 크다는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비가 젖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2015년의 경우 5월 산불 76건 가운데 56건이 15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헬기 임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 헬기 임차 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림청도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산불 통계를 바탕으로 산불 조심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 조심 기간과 임차 헬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해경과 소방본부를 각각의 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민안전처 산하본부로 있는 해양경찰과 소방조직을 확대해 각각의 청으로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경의 조직 축소로 대응 능력과 전문성 저하는 물론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낮아졌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주는 신라시대 유적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경주 읍성도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심하게 훼손됐는데 경주시가 성벽 복원에 나서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 처음으로 축조된 이후 조선시대 수차례 다시 지어진 사적 96호 경주 읍성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급격한 도시화로 성벽이 대부분 훼손됐는데 경주시가 2012년부터 경주 읍성 정비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6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문화재 시굴 조사와 사유지 매입을 마쳤고 동쪽 성벽에 대한 1차 복원 공사는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거쳐 조선시대 성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읍성을 드나들었던 동쪽 관문인 향일문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경주 읍성이 완공되면 신라, 고려, 조선을 잇는 의미 깊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이후 경주는 지방 통치의 중심지로 기능했고 도시 방어를 위해 읍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읍성은 이 경주가 이 조선시대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 그리고 큰 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참 읍성을 소중하게 이렇게 쌓고 관리해 왔었습니다. 경주시는 복원된 성벽에 경관 조명과 탐방로,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북쪽 성벽도 복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주 업성이 복원되면서 경주는 신라에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천년 역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돈봉투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이 각각 부산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는 문책성 인사가 나자 대구검찰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오늘 인사에 대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 좀 해봐야겠다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 검사장은 지난해 우병우, 이석수 수사의 수사팀장을 맡아 부실 수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새 정부의 검찰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고위직은 박근혜 정부에서 승진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이른바 우병우 사단 청산에 나선 게 아니냐며 향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경북은 전주에 비해 0.12%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3%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경북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객선 운항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고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로 오가는 대형 여객선인 시스타 7호는 엔진 내부 실린더 베어링 고장이 발견돼 다음 달까지 항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비정기 여객선인 웨스트 그린호가 독도 접안 과정에서 고정시설물과 충돌해 선박 외판이 30-40cm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 선박으로 매년 정기 검사를 받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 신규 선박으로 교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선원 가운데 외국인 선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선원 6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은 40%인 2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근해 어선과 외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부족해 외국인 선원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한국인 선원이 매년 0.5%씩 줄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팀을 신설해 무료 취업 알선과 교육비, 숙식비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국내 선원 유입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에서 활동하던 고 이재건, 조성희 부부의 유작전이 오는 일요일에 개막합니다. 생전에 수없이 많은 전시를 했던 작가지만 온전히 부부만의 전시는 처음인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미리 가봤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는데 부부 화가의 그림은 어떨까요? 동양화와 서양화를 모두 전공한 이재건 화백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2년여의 고증을 거쳐 신라 왕경도를 완성하는 등 역사 고고학적 복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에 비해 부인 조성희 화가는 평생 꽃과 나비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췌장암으로 50대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 몇 해 전부터는 유독 가시가 돋고 표정이 사라진 그림이 눈에 띕니다. 신라 왕경도를 제작한 이재건 선생님과 또 동해남부 여류 작가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조성희 선생님은 경주 화단에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주축이 되셔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부부는 서울에서 그림 공부를 마친 뒤 70년대 경주에 정착했습니다. 경주 미협을 이끌며 부부 화가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그림만큼은 개성이 남달랐습니다. 사후에야 이뤄진 부부만의 전시에서는 미완성작을 포함한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그림과 자료들을 남기고 가셨고 이것들을 마음으로써 정리를 하면서 다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향음 솔로이스트 제5회 정기연주회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수채화 5월의 27회 정기전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김은실 작가의 조화와 공존전이 포항 명작갤러리, 박태 화가의 사진전 뒷모습 1은 갤러리 1078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포항시에 국이 하나 신설되고 정원도 8명이 늘어납니다. 포항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시에는 환경녹지국이 신설돼 현행 1본부 4국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1본부 5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정원도 현재 2,045명에서 2,053명으로 8명이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조직 확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포항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읍면동 복지여부 구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와 붉은 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선적 제2호는 지난 17일 고동을 잡기 위해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86마리를 불법 포획해 통발 미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또 다른 어선 2척도 어제 새벽 포항과 경주 앞바다에서 통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붉은 대게 암컷 1,100여 마리와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입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57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2.99톤 배로 조업한 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포항공항으로 들어왔다가 해경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나타났습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은 음주 단속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덥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동해안 지역 따뜻한 서풍까지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낮 최고 기온 30도를 크게 올랐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곳곳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되는데요. 다행히도 내일은 동해안 지역의 바람이 조금 약해지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 29도, 경주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자외선 지수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7도, 영덕 19도, 포항 21도, 경주 14도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20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울릉도가 26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도 역시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에서 2.5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때이른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고 화창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식당 지붕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지붕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내일 호찌민의 날 행사가 엑스포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문화사절단 등 100여 명이 참가하며 베트남 사진전, 베트남 전통 음식 체험, 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주시, 호찌민시가 성공적인 베트남 호찌민 엑스포 개최를 위해 실행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지역 청년과 대학생의 취업을 돕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운영대학으로 지정된 동국대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첫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오는 2020년까지 29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다른 학교 학생 등 지역의 모든 청년의 취업을 돕는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보호복지협의회는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학습교재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학습과 문화, 정서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법사랑위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 집 고쳐주기 사업과 가재도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5월을 맞아 장난감 구매가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는 모두 4,336건으로 연평균 1,445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 가정이 68%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여가와 문화, 놀이시설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원인별로는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끼임과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권장해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아픈 아이에게 약을 쓰지 않고 자연 치유를 권장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이자 대구모 한의원 원장과 카페 관계자 70여 명을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뒀습니다.